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65세 남자가 50세 여자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난다고. 특히 회장과 비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돈이 목적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 20층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20년 경력의 완벽한 비서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젊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50살의 싱글맘이 선택받았을까요? 그 답은 석 달 전 한 장의 사직서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 20층. 아침부터 무거운 침묵이 회장실을 감쌌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책상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정확히 2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온 김비서의 사직서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짧은 문장이 정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김비서는 단순한 업무 처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기고 과도한 야근을 슬쩍 막아주고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정호의 건강을 고려해 선택해주던 마지막 남은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난 후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도 다정한 대화도 사라진 빈 공간. 그나마 김비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사흘 후 임원진들이 회장실에 몰려들었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토익 990점, 외국계 기업 경력, 젊고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는 20대 후반 여성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대엔 젊고 효율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상무들의 열정적인 추천이 이어졌지만 정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과연 이 젊은 사람들이 65세 남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을까? 밤늦은 회식을 자연스럽게 제지할 수 있을까? 혈압 수치의 변화를 눈치채고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 정호가 원하는 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의 젊은 지원자들이 회장실을 거쳐갔어요. 모두 완벽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빠른 업무 처리 능력, 의욕 넘치는 포부. 하지만 정호의 마음엔 공허함만 남았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출장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젊은 지원자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오히려 정호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일이 아니라 적당한 휴식이었거든요. 그러던 금요일 오후 6시, 마지막 지원자가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한미정, 50살. 정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프로필이었습니다. 화려한 학력도 최근 경력도 없었어요. 대신 20년의 공백과 솔직한 개인 사정이 적혀 있었죠.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서두르지 않는 차분한 걸음걸이,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정장, 그리고 눈빛에 담긴 인생의 깊이. 젊은 지원자들의 긴장된 열정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미정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입니다. 정중하지만 꾸밈 없는 인사. 정호는 왜인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앉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다른 지원자들처럼 화려한 스펙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 20년간 직장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있었거든요.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약점을 숨기려 했는데 이 여성은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럼 왜 지원하셨나요? 대학생 딸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이 말에 정호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같은 분에게는 젊은 비서보다 생활 패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만난 지원자 중에서 고용주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미정의 답변은 정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65세면 혈압이나 당뇨 관리가 중요한 시기죠. 밤늦은 회식도 조절해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젊은 비서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정호는 미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여성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러 온 것 같았어요.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따뜻한 마음가짐이 젊음보다 성숙한 이해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나요? 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20년간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포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게 제 방식입니다. 그 순간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결국 정호는 한미정을 새로운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상무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와 경험이 때로는 젊음과 스펙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정은 대한건설의 새로운 비서가 되었고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의 첫 출근일, 월요일 아침 8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미정은 20층 비서실에서 전임자가 남긴 인수인계서를 펼쳤어요. 그런데 서류를 읽어보니 이건 단순한 스케줄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혈압약 복용 확인, 점심 나트륨 적은 메뉴로 주문, 오후 3시 이후 커피 대신 녹차, 저녁 8시 이후 회식은 최대한 자제시키기.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자신의 판단이 맞았구나. 65세에게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오전 9시 정호가 출근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미정을 바라보며 정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김 비서가 떠난 후 2주 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미정이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준비했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김 비서가 없어진 지 2주 동안 혈압약을 깜빡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아,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첫날부터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미정이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드시겠어요? 그냥 간단히 샌드위치나. 아닙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해요. 나트륨 적은 한식 정식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정호는 미정의 당당한 태도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정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정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마음의 위안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 역시 정호를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았고 퇴근 후에도 집에 가기를 미루는 듯한 모습. 미정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도 정호는 중요한 계약 건으로 인해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어요. 미정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정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남아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가세요. 딸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미정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녹차를 우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정호가 갑자기 책상에 고개를 떨구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미정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정호는 어지럼증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응급처치용 혈압 측정기를 꺼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거든요.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안 됩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 생각도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하면 저까지 불안해진다고요. 그 순간 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곤 했는데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당부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미정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를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턴가 이 외로운 남자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정호와 미정은 서로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시련들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미정이 비서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회사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호 회장의 건강이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직원들은 미정의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 정호의 큰아들 상우가 예고 없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35의 나이로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던 상우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우는 회장실 문을 닫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비서에 대한 소문이 좀 이상합니다. 정호는 펜을 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젊고 능력 있는 비서들을 제치고 굳이 50대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상우의 의심 어린 시선에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걱정은 이해가 되었지만 미정을 의심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상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상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50살의 싱글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잘해주는 게 정말 순수한 목적일까요? 그날부터 상우는 본격적으로 미정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회의 자료의 트집을 잡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미정의 업무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젊은 비서들이라면 더 빨리 처리했을 텐데. 미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상처받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아예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정말 회장님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해. 속삭이는 소문들이 미정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우가 임원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아버지가 너무 그 비서에게 의존하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임원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상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50대 싱글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잘해주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정호가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의 말을 들은 정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평생 아들을 이렇게 화나게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우야,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정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정호는 아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어요. 미정 씨는 내가 직접 선택한 직원이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상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만해. 정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내 어머니를 핑계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부자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은 금세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미정은 자신 때문에 정호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에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에서 혼자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딸 지연이가 도서관에 간 사이 조용한 거실에서 미정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정호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만 남을 것 같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 하지만 사직서를 다 쓰고 나서도 미정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정호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미정은 사직서를 가방에 넣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모두에게 최선일지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우는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상우는 미정이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한미정 씨 맞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정은 상우를 보자마자 긴장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적대감이 느껴졌거든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상우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손을 떼주세요. 미정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미정은 상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진심까지 의심받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저도 혼자 딸을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외로움이 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접근한 적은 없어요. 그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인가요? 상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서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미정의 당당한 답변에 상우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나이 차이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버지는 65이에요. 나이가 사랑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상우는 미정의 확고한 신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계속 밀고 나가실 건가요? 가족의 축복을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심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정의 단호한 태도에 상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상우로부터 미정과의 만남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미정을 직접 만나서 압박했다는 사실에 정호는 크게 분노했어요.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네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호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작성한 사직서가 들어 있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호는 미정이 출근하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인사를 나누는 미정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정의 진중한 목소리에 정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회사 분위기와 상무님의 의혹,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회장님과 아드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정호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작 자신은 미정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졌는데 미정은 오히려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선들 때문에 떠나실 생각이세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좋을 게 없어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미정 없는 일상이 얼마나 공허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미정 씨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에요. 정호의 고백에
미정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눴습니다. 분명한 건 둘 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가족들의 반대 등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가 갑작스러운 중요 계약 건으로 부산 출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호는 운전기사에게 잠깐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해도 가슴의 답답함과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하자 운전기사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호는 의식은 있었지만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즉시 검사를 실시했고 가벼운 심장질환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었죠. 미정은 운전기사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정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미정은 중환자실 앞에서 의료진에게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미정은 즉시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고 정호의 아들들도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우와 상민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부터 미정은 병원에서 밤낮으로 정호를 돌봤습니다. 회사 일은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오직 정호의 회복에만 집중했어요. 간병용 침대를 병실에 들여놓고 24시간 정호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을 챙기고 약을 먹이고 의료진과의 상담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상우와 상민은 처음에는 미정의 이런 모습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특히 정호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호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미정은 즉시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상우는 미정이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미정의 절절한 걱정과 후회 섞인 목소리에 상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구나. 돈이나 지위를 노린 것이라면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할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다행히 정호는 20분 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호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건 미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미정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정호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상민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동안의 생각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미정은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심지어 면도까지도 직접 해주었습니다. 이런 미정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상우와 상민은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민은 미정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분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미정은 상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회장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상우도 며칠 후에는 미정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 때문에 다른 여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호가 퇴원하는 날, 가족들은 모두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호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미정의 진심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들의 마음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호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정호는 이번 입원을 계기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미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달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호는 혼자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중요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정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20대나 30대의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미정을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미정의 물음에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정 씨. 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호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정호의 확신에 찬 답변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정호는 아들들을 따로 만나서 자신의 결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상우와 상민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건강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상우의 말에 상민도 동의했어요. 병원에서 미정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한편 미정은 딸 지연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신 거죠? 응, 그런 것 같아. 엄마도 이런 마음 처음이야.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할게요. 딸의 축복에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2달 후 조용한 웨딩홀에서 약혼식을 가졌습니다. 정호의 아들들과 미정의 딸, 그리고 양가의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상우는 아버지를 축복하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실 분은 정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우의 진심 어린 축사에 참석자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석 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10월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에는 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미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50살의 나이에 맞는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이었죠. 정호 역시 진회색 정장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젊은 신랑 신부들과는 다른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성숙한 행복감이 어려 있었어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은 황혼 결혼의 의미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 그 소중함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석자들 모두 깊이 공감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웨딩홀라는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꾸며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인생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정호는 미정의 손에 흙이 묻은 것을 보며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호 회장의 건강이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직원들도 미정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관계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미정은 정말로 비서로 들어갔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는 외로운 호라비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은 남편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중년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보여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이를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심을 믿고 용기를 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두 사람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